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두 번째 방송입니다. 간단하게 후보 말씀 하나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제5기 실전 투자 스터디 1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고요. 1시간 정도 강의하고 20-30분 정도 Q&A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박 종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수업을 통해서 나온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거 기대하시고 등록하지 마시고요. 같이 그냥 공부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참 연초부터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하드캐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수출에서 보면 수출은 좋아질 것 같아요. 긍정적입니다. 수출은 긍정적이고 내수는 부정적이에요. 내수는 언제 좋아지나? 하여튼 뭐 내수는 부동산하고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자, 수출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반도체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요. 진짜 2023년 작년 진짜 반도체 수출 최악이었죠. 우리나라 수출이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말 크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반도체가 지대한데, 자, 드디어 바닥을 잡았습니다. 12월 데이터들을 보면요, 반도체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시는 분,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지난달 대비해서는 무려 16%가 늘었고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11%가 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22%, 작년 대비해서 2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말 12월이 대박이 난 거고요. 그리고 4Q 전체로 보면요, 4분기 전체로 보면 요게 294억 9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12월에만 거의 지금 큰 비중을 차지했죠. 12월이 진짜 하드캐리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1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이게 14%가 늘어났습니다. 4분기가 좋았다. 4분기가 좋았는데 12월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무려 이거는 12월은요, 지난 15개월 중에서요, 최고 수치였고요. 그리고 2023년 4분기는요, 무려 6분기 만에 최고. 그러니까 6분기 만에 플러스를 처음으로 전환한 겁니다. 플러스 전환. QOQ로 6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겁니다. 바닥을 잡았다라는 게 이제 틀리지 않았던 거죠. 작년 3분기에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4분기부터 가격 반등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 무역 수지에서요, 수출은 결국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결국 반도체가 제일 중요했죠. 결국은 우리 환율에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반도체인데, 수입에서 우리 그동안 제일 문제가 뭐였나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죠. 제조업 국가들인데요, 작년에 보면 제조업 국가들이 다 안 좋았어요. 독일, 한국, 중국. 이 중에서 놀랍게도 가장 큰 제조업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조업 국가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자, 원자재를 수입하죠. 그리고 가공해서 수출하죠. 수입하는데 원유가 직결됩니다. 유가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오펙 나쁜 놈들. 오펙 플러스, 그죠? 얘들이 계속해서 담합해가지고 미국 바이든을 거의 농락했죠. 사우디 같은 데서. 자, 그런데 최근에 진짜 미국이 사우디 뒤통수를 빡 치는 게 나왔어요. 지금 그 사이에 셰일 오일 있죠.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 지금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오펙에서 또 추가 감산했는데도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유정을 있잖아요. 유정을 더 많이 판 게 아니에요. 유정을 많이 판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됐냐? 기술 혁신했어요. 기존에 이 다 쓴 유정들 있죠. 다 쓴 유정들인데 그거를 프래킹 공법을 더 개선해가지고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거의 한 10%밖에 제대로 못 뽑은 거예요. 자, 이제는 다 뽑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기술 발전이 되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위 시간당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뭐 40, 50%씩 늘어나는 거죠. 역시 인간은 돈이 되면 다 된다. 해결된다. 진짜 돈이 되니까 기술 혁신으로 이거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은요, 당분간 이제는 아마 산유국들한테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대통령 되면 비축유 확대할 거야. 그러면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은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이 이 오펙, 특히 사우디한테 얼마나 빈살만한테 당했습니까? 제가 이게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결국 수입 물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국가에서 입장에서는. 근데 수출은 개선되고 있다. 너무 희망회로인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물론 뭐 2%대 경제 성장률이지만 23년 우리 기억나시나요? 1.4%였습니다. 경제 성장률. 1.4%에서 2%면 크게 올라가는 거죠, 성장률이. 무려 40%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수치를 제가 제 인생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진짜 5%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고 막 정말 대학 다닐 때 이거 막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수출은 그렇고요. 전기전자 쪽에서 보면 MLCC나 PCB나 FPCB,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은 전달 대비나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고 조정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D램 쪽은 엄청납니다. D램 쪽은 지금 이번 12월 데이터를 보면요, D램 수출이 무려 73억 5천만 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정말 이게 제대로 맞는 수치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17억 6천만 달러요. 그러니까 D램이 73억 5천만 달러인데 낸드 플래시는 17억 6천만 달러밖에 수출이 안 됐다니까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6대4 정도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낸드 플래시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감산으로 지금 이걸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감산을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중국 쪽에서 D램 모듈 지금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67%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MLCC 같은 수동 소자들이나 PCB나 FPCB들이 안 좋잖아요. 지금 반도체 좋은 거는 이미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수동 소자를 보자고요.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같은 수동 소자 업체들이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인덕터, 저항 등의 부품을 하는 회사고요. PCB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3대 수동 소자 그러면 3대 수동 소자. 커패시터. 요즘에는 MLCC죠. 네, MLCC. 그리고 인덕터, 저항. 이게 3대 수동 소자입니다. 그럼 능동 소자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옆에 딱 붙여서 보조해주는 애들이 수동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인덕터하고 저항을 하는 회사고요. 저항은 사실은 쩐뛰기라고. 정말 여기는 이제 단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결국 인덕터 쪽인데, 이게 DDR5부터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요게 들어가는데, 요게 고부가 제품입니다. 자, 사실은 요거 때문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는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부문이거든요. 나머지가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CB 쪽은 거의 대부분 전장 쪽에 쓰입니다. 이 회사, 자회사는 아비코테크.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별로 보면요, 인덕터가 작년에 한 320억 했고요. 올해 한 48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PP라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저항 쪽이 작년에 180억, 올해 한 1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성장폭이 크죠? LPP 역할에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결은 당연히 아비코테크죠. 네, 아비코테크가 작년이 780억 했고요. 올해는 95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장 쪽은요, 특징이 회사를 인수할 때만 해도 이게 지금 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모델을 거의 못 받았고요. 회사를 거의 리뉴얼 하고 나서 현대모비스 같은 데다가 신규 모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은 신규 모델 받으면 8년 동안은 안정적이에요. 거의. 스마트폰처럼 뭐 6개월 들어가고 거래 끊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쪽에서 70억 정도가 있고, 올해도 뭐 기타 쪽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덕터 쪽에서 특히 메탈 파워 인덕터는 DDR5용, 그리고 물론 DDR5가 되면 저항기도 좀 더 좋은 거 쓰긴 써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4Q부터요, LPP 쪽 메탈 파워 인덕터가 한 100만 개에서 한 200만 개 정도로 초도 납품이 됐고요. 요게 24년 1Q부터 이익 기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까지 자동차 쪽은 이제 재고 조정 영향이 있는 거고요. 재고 조정 영향은 있지만 지금 MLB 쪽에 있죠. 그러니까 고다층 기판 쪽. 요게 이수페타시스가 완전히 대박이 났잖아요. AI 모멘텀으로. 이게 거의 뭐 옛날에 CRT처럼 접으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중국 배제하고 그런 건데, 여기 쪽으로도 이제 신규 고객 좀 확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수동소자 쪽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을 요 아비코테크 쪽에서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 실적은요, 매출 1350억에 영업 적자 10억, 영업 적자 10억 정도를 기록했고, 지금 1월 2일자 시총은 201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1700억,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지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DDR5 전환과 자동차 전장 기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홍보 말씀, 제 5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hslpartners@naver.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따뜻한 연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사랑해요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